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식입니다. 네, 오늘 광주가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제 자신도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광주의 그런 슬픈 이미지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빛고울 광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웃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요, 한 심장의학회에서 박수 치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박수 치는 속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미래에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냐, 또 현재의 심장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박수 속도로 측정을 해 봤더니 10초를 재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50회 이상을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1초에 5번 이상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현재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40회를 넘지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 방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데 다 환자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건강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의미에서 저하고 같이 10초를 제가 잴 테니까 박수를 10초만 50회 이상만 한번 치세요. 자,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은 자기 가슴 앞에서 약 20cm 정도만 간격을 넓히세요. 그래서 제가 시작 하시면 치는 겁니다. 10초를 잴 테니까 치세요. 대신 절대 박수를 칠 때 다른 사람의 박수를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박수 치라고 하면은 박수를 막 치다가 언니 몇 개 쳤어? 물어봤고 그래놓고 자기 것은 잊어버려. 나한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박수의 속도에 따라서 내가 과연 건강한 사람이 아니냐를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cm 정도만 넓혀주시고 제가 시간을 10초를 잴 테니까 제가 그만하면은 그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더 빨리 7초 8초 9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사를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빨리 치든 늦게 치든 그것은 죽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 몸에 어디에 이상이 있을까라고만 물어봐도 아픈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박수를 치고 나서 죽기 살기로 쳤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약간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넘어갈 때에 폭발적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웃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건강이라는 개념이 WHO에서 이 세 가지로 규정을 지었어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그런데 최근에는 1999년도에 WHO의 발표를 보면은 건강이라는 개념이 이 세 가지에서 한 가지가 플러스 됐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개인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제 정신적인 건강을 넘어서 개인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을 때에도 그냥 단순하게 웃지 말고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웃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참 편안해 보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과거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편하지 않았던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한 아토피 환자였습니다.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으면 나를 키웠던 내 어머니가 논에다 버렸어요. 왜? 약도 없어요. 아무리 뭐가 좋다 해갖고 써봐도 낫질 않아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그 아이들은 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온몸을 붕대로 감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긁으니까. 눈 떠가지고 울기 시작해가지고 눈 감고 잘 때까지 하루 종일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어렸을 때 목이 트여가지고. 오죽했으면 나를 키웠던 어머니가 논에다가 버려놓고 왔을까. 그리고는 밤새 울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새벽에 혹시 죽었을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 하나 낳았더니 온통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인 자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죽었는가 봤더니 새벽에 갔더니 이렇게 울고 있더래. 내가 온 기운이 다 소진했는데도 울고 있더래요. 야, 그래서 다시 울면서 데려다가 키운 자식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컸어요. 남들이 저보면은 참기름집 아들인 줄 알아. 반질반질하다고. 어머니가 참기름 먹고 났나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4살, 5살 때의 기억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거치면서 굉장히 밝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13살에 저희 아버님이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셨어요. 그때 저희 가족은 4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뜨셨어요. 너무너무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힘이 들어가서 제가 그때부터 내 어머니를, 예쁜 어머니를 지키려고 무술을 시작을 했어요. 무술. 그래서 시작한 무술이 지금은 아주 고단자가 됐는데 그 무술을 통해서 저는 저의 가슴에 한을 풀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립대를 못 갑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그것도 사범대학,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체육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돈이 없었으니까.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그 대학의 멋진 낭만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 친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17살이라는 나이였는데 고등학교를 단 하루 가보고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그 후로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병명을 들었는데 바로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병명이었어요. 백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혈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불과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내 동생은 정말 편안한 얼굴로 하느님한테 갔습니다. 약도 못 써보고 뭣도 못 해보고 온통 괴로운 투성이의 그 여동생을 제가 안고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제가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 동생의 영혼이 제 몸에 붙은 거예요. 떠나가기가 안타까운 가장 좋아하는 오빠한테 붙은 거예요. 제가 1년 동안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ROTC를 지원을 해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ROTC를 받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몰입을 하고 이게 왜 인간은 살아야 하고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곳이 바로 특전사입니다. 남들은 장교로 가면은 멋진 소대장 한다고 가는데 저는 손을 들고 특전사로 지원을 해서 갔어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면 도전을 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야,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데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공중에서 한 바퀴 거꾸로 돌더니 낙하산 줄이 꼬여가지고 안 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서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떻게 되죠? 답은 간단해요.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의 커온 모든 사건들이 필름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죄 없이 죽였던 닭, 죄 없이 죽였던 개, 죄 없이 밟았던 개미한테까지 미안한 마음이 그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불과 몇십 초의 순간에 내 인생이 모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서 500m 남겨놓고 낙하산이 쫙 펴지는 거예요. 이야! 무슨 막 환호를 쳤죠. 그때 저에게 딱 다가온 이 한마디. 야, 역시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져야 살더라. 얼굴이 쫙 펴져야 살더라. 낙하산도 펴져야 살더라 이거예요. 얼굴이 안 펴지고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살고 죽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역시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문제냐? 하늘이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천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주의 근본 진리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천명이요. 이걸 우리는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짝사랑하는 누나가 생기고 사춘기를 겪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숙명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것은 닥치게 돼 있어요. 이걸 너무 좋아하면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 가는 거예요. 숙명여대 가는 학생들은 전부 이 숙명에 따라서 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무엇을 보죠? 토정비계를 봐. 왜? 내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여기서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운명에다 맡기고 사는 거야. 점쟁이가 나한테 당신 올해 물에 가지 마시오. 절대 안 갑니다. 물도 안 먹어버려. 탈수 증세 걸려버려. 누가 내 운명에 대해서 당신이 이럴 것이다라고 말을 해놓으면 그대로 무릎 꿇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20살 초반의 나이에 주역을 공부하고 강사주 책을 사다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고 봤다니까요. 그래서 군에서 느낀 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천명이 있고 숙명이 있고 운명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깨달을 즈음에 제 친형이, 그때 나이가 27이었어요. 제 나이가 24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형이 제가 근무하는 부대 근처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러 왔어요. 제주도에 오랫동안 살다가 검사를 하러 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병명이 떨어졌느냐? 당신은 위암 3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당신 암입니다 하면은 100%가 병원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암, 죽어야지. 암, 죽고 말고. 그러면 3개월 후에 가는 거예요. 3개월입니다 하면 3개월 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암입니다 하면 이렇게 나오면 사는 거야. 암, 살아야지! 아하하하! 하늘을 향해서 웃으면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단 한 개 바꿨는데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암, 죽어야지는 땅만 보고 다녀. 어디 내가 놀 데는 없는가. 그런데 암, 살아야지 하고 하늘을 보고 힘차게 웃은 사람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암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암입니다 하면 암, 죽어야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암입니다 하면은 뭐라고 의사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암과 함께 살아야지요? 얼마나 큰 차이죠? 암에 걸렸는데 암도 나란 말이야. 암이 내 몸뚱이 안에 있지 몸뚱이 밖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암도 나이기에 이것은 나의 친구고 이것을 키운 것도 나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극구 부정을 해도 그것은 나야. 그것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27살이라는 그 청춘의 나이에 제 형은 3개월 만에 그렇게 세상을 또 떴어요. 그랬으니 그 다음에는 순서가 나더라고요. 4명 중에 2명 갔으니까 그 다음 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돌파구를 찾는 것이 뭐였냐? 판소리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맨날 술만 마시면 눈물만 쭉쭉 흘려요. 너무 많이 울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장기 중에 어떤 장기가 손상을 입냐면은 폐가 손상을 입어요. 슬픔이 많은 사람은 폐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맨날 감기를 걸려요.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판소리를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소리를 한 거예요. 처음 제가 배운 판소리가 이겁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르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이 정도 하면은 박수들을 다 쳐요. 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어제는 청춘이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나를 보니 백발이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모두가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가지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 흑이루구나 하고 떠나요. 예. 바로 이 노래를 수없이 산에서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하다가 알았어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우리가 80을 산다고 했을 때 병들어서 누워있고 잠자고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 시간 40년 빼고 내가 이런다고 뭐하고 뭐한다고 뭐하고 한 20년 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평생을 계산해 보니까 10일 나오더라고. 10일.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10일밖에 나에게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는 온통 바깥의 것에 끄달려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남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부인 세계에서 제일 이뻐. 우리 남편 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웃음이 있어요. 당신 최고 하하하하 웃어주는 거. 자, 우리 아들 최고 하하하하. 이게 바로 뭐냐면 요가에서 말하는 무드라 수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일 때는 최고인데 와 당신 최고 하하하 성질 나죠. 이것의 차이인데도 성질 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몸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몸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아빠가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아 하고 부를 때 온 몸을 던져서 가슴을 열어서 껴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껴안아요. 순수성이 있을 때 이렇게 껴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모두 저 아이들과 같이만 될 수 있다면 너희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순수해질 수 있다면, 순수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길을 뚫어야 되고 저기 있는 미생물 그 많던 그 동물들과 거기에 원래 살았던 그 아이들을 다 내쫓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뚫고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엄마들은 잘 웃을까요? 이게 동양의학에 잘 나와 있어요. 여성의 기가 잘 통하는 곳이 인맥이라고 그래요. 입술 밑에서 나와서
밑으로 해서 회음혈까지 밑으로 통하는 것이 인맥. 그래서 맡을 임자. 그래서 어머니는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은 앞에서 나오고 아기를 앞에서 생산하고 밑으로 나는 거예요. 다 앞쪽에 있어요. 만약에 여성의 기운이 뒤쪽에 있다면 가슴 뒤에 달려야하고 뒤로 해놔야 돼. 근데 이 신께서는 너무나 참 대단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남자는 동맥이라고 그래요. 감독한다는 뜻이죠. 집안을 감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척추를 타고 항문 밑에 쪽으로 남자의 에너지입니다. 이걸 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짐을 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허리가 아프면은 밥상이 틀려지는 거야. 그렇죠? 밥상에 고등어도 안 올라와. 돼지고기 올라올 일이 없죠. 힘쓸 일이 없으니까. 남자는 허리가 다치면 그걸로 남자 구실이 끝이야. 그게 바로 동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인맥은 뭐냐? 여성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앞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 다시 집으로 가야 돼. 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맥이 발달한 여성들이 훨씬 남성들보다 더 잘 웃습니다. 그렇죠? 엄마들은 뭐 일만 있으면 잘 웃어요. 우리 아빠들은 그놈 그 자체예요. 뭔 일인데 그렇게 웃었어? 시끄러워! 하고 악을 쓰죠. 그래 놓고는 담배 딱 피시다가 한 10여 년 먼저 가셔. 나 한다잉.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참 못된 일 많이 했네. 미안하시. 그때 다 미안하면 뭐 될 것이야. 젊을 때는 힘있고 돈 있을 때는 집에도 빨리 안 들어오고. 나이 먹고 힘없으니까 집에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일찍 들어와요. 그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되는 거예요. 예, 50대가 넘어가면 남자가 이제 기가 좀 죽죠. 왜?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은 시장에도 안 가는 분이 꼭 아버지가 들어오다가 그냥 시장에 들려서 고등어도 사오고 뭣도 사오고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도 다 해놓죠. 방도 다 쓸어놓고 그때 이제 늦게 다 어머니 들어오시죠. 다 청소해놨어!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르몬의 문제예요. 근데 이 어머니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소리가 커지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지고 살았어도 나는 이제 어릴 거 못이야! 그러면 내가 뭐라 할까? 우리 옛날에 부르던 그 아리랑에 보면은 그런 소절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으면 그 그리운 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와. 그 소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님 오신다기에 개를 보고 잤더니 문풍지 바람에 감기만 걸렸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네. 바로 우리 어머니들은 아리랑을 부르다가도 웃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웃기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아리랑하고 스리랑을 누가 낳느냐 물어보니까 아라리가 낳았다고 다 답을 해주잖아.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낳네. 어떻게 낳느냐? 아리랑 아라리가 낳네. 이치를 알아버렸다 이거지. 네? 얼마나 우리 민족은요 이 노래 하나에도 그 멋진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흥을 갖고 살았을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이 아리랑에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리랑 하면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슬픈 아리랑도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는 언제 많이 불려졌냐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만주로 넘어갈 때 많이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야. 똑같은 아리랑인데도 만약에 우리 민족이 이 아리랑만 계속 불렀다면 다 죽었어. 왜? 기가 다 빠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힘 빠져. 슬픈 일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내뱉느냐에 따라서 내 뇌에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똑같은 아리랑인데도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 얼씨구 저씨구 요거 돌아가는 거예요. 흥이 나고 신명이 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 이 아리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웃음과 해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은 판을 잘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하면은 한 판을 노는 소리란 말이에요. 얼씨구 잘한다. 아이고 그럼 잘하지. 그렇지. 하고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굉장히 빨리 끝나잖아요. 응? 데일밴드 같은 사랑을 해. 필요하면 붙이고 아니면 띄고. 요즘에 나오는 모든 가사들이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람이 멀리 떠나면 그 사람이 미워서 떠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지. 천하천지 이 몹쓸 사람아 날 버리고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지 정만 남고 님은 가니 남은 내 정 어쩔 거나 해가 저 황혼되면 내 아니가 또 재오련만 제 몸이 병들어서 못 오시나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을 해줘. 요즘 같으면 바로 아웃이야. 응? 엊그제 뉴스 보니까 명절 후에 이혼율이 엄청 뛰었다고 그러대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니까 이혼을 많이 하냐. 계산을 하니까 그래, 계산.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안 주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는 집을 가보면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셨지만 아토피가 있는 가정을 가서 보면 전부가 웃지 않습니다. 엄마부터 웃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을 그대로 그냥 안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당했던 그 많은 고통들을 판소리를 통해서 느껴보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웃음을 전달을 해주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의 에너지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을 한방병원에 가서 찍었어요. 우울증 환자하고 제 몸을 체열 진단기로 찍었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우울증 환자들은 심장에 빨갛게 나옵니다. 열이 많다는 소리예요. 우울, 상허하실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승하강이 안 되는 겁니다. 위로 갈수록 차가워야 하는데 위로 갈수록 뜨겁고 아래로 갈수록 차가우니까 수족냉증에 걸리고 냉대야에 걸리고 밑에 쪽에 전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온통 얼굴이 빨갑니다. 근데 제 몸을 찍었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심장이 허옇게 나와. 깜짝 놀랐어. 심장에 병 생긴 줄 알았어. 엄마 너무 많이 웃어갖고 병이 생겼나 봐요. 위쪽으로 가니까 파래지는 거예요. 차갑게 나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많이 웃게 되면 웃음을 자주 웃고 많이 웃게 되면 심장에 있는 열을 빼나간답니다. 그래서 심장에 열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가 되면서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매일 우리 몸에는 생깁니다. 이 암세포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럼 암세포가 증식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암이 생깁니다. 암이 생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만나보면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남에게 굳은 소리도 못해요. 속 썩어 혼자 속 썩고 말아요. 이게 1년 2년이면 괜찮은데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에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웃을 때는 어떻게 자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하면 웃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5초도 못 웃어요. 5초도 못 웃어요. 그러면서도 웃는데 어떻게 웃느냐? 전부 목으로 웃고 있어요. 웃으라 그러면 목 위에서 하하하하하하 끝이
끝이요. 4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우리 뇌에서 웃음을 적응을 시켜서 온몸으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내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약 10초에서 1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웃으려고 하면 10초 이상을 웃으라는 거예요. 한 번 웃을 때 으아! 15초 걸렸어요. 이렇게 웃을 때 한 호흡에 웃음을 자주 웃게 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폐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각종 공해에 시달리죠.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웃게 되면 폐 속에 있던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순식간에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근육이 움직이죠. 우리 아버지들한테 웃으라면 이렇게 웃습니다. 아버지 웃어보세요. 근육의 움직임이 연습되지 않으면 웃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웃지 않는 사람들은 인상이 밑으로 처지죠. 사진 찍어도 이렇게 찍죠. 웃으세요, 어머. 이렇게 찍죠. 그런데 많이 웃는 사람들은 자, 웃으세요, 막.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얼굴의 근육이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 측두엽 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이 전기 신호를 보내요. 우리 근육은 하나의 전도체예요. 그래서 전기 만지면 짜릿짜릿하죠. 그렇듯이 전도체인데 그 전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앞에 있는 전두엽에다가 대놓고 소식을 보냅니다.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면 전두엽에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웃기네?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얼른 전두엽은 어디에다가 소식을 보내느냐, 뇌의 시상하부에다가 야 웃겨 보내면은 시상하부라 진짜야? 엔돌핀 쏴! 하고 엔돌핀을 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대뇌로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대뇌로 가가지고 척수신경을 타고 이 운동 중추신경을 쫙 통해서 손끝까지 기분이 좋아. 옆에서 누가 때려도 안 아파.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옆에 누가 때려봐 바로 올라가죠. 그래요. 내가 즐겁지 않을 때에는 뭔가 충격이 오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진통제예요. 엔더지너스라고 하는 이 용어하고 몰핀이라는 용어가 합성어가 돼 있는데 마약보다 무려 200배가 강한 진통제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면 총 맞아갖고 죽어 하면 몰핀을 막 꽂고 막 꿰매버려요. 진통제입니다. 근데 이 웃음은 그 몰핀보다 무려 200배가 강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15초 정도로 신나게 여러분이 한 3분 정도만 웃어버리면 2시간 정도는 진통제 안 맞고도 암 환자들도 그대로 견딥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더불어서 무슨 세포가 생기냐면 바로 NK세포라는 게 생깁니다.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세포. 이거는 암세포라든가 또는 기타 우리 몸에 좋지 않는 세포들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가서 자폭을 합니다. 이 세포가. 그런데 정상세포는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상세포만 가서 딱 껴안고 자폭. 그래서 자연살해세포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T세포, B세포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들이 전부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인데 이런 세포들이 하나의 군락을 딱 형성해서 이상 세포가 들어오면은 딱 접지해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4번, 5번 받으면 머리 다 빠지죠. 다 늙어버리죠. 세포가 같이 죽습니다. 정상세포까지 그 근처에 있는 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웃는 것은 바로 웃음을 통해서 내 뇌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좋은 생각만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왠지 오늘 점심도 누가 사줄 것 같고 가다가 로또가 당첨될 것 같고 가다가 또 홈쇼핑에서 사은품 올 것 같고 하는 좋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의 자극이고 뇌에서 받아들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얼굴 표정만 바꾸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왜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운명. 이 운자는 무슨 운자냐면은 운전할 때 운자하고 똑같은 운자입니다. 운전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운전이야. 운명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운명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면 뭐 됩니까? 조폭되는 거야. 응? 계속 세상을 똑바로 보지 않고 삐딱하게 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피면 그래도 청소부는 안 해. 그래도 누가 덩치 좋으니까 와서 자기 집에서 일하라고 시켜준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내 얼굴을 어둡게 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시험을 공부하고 정말 힘들게 살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바꿔라. 당신의 얼굴만 바꾸면 누구든지 당신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사장님 쳐다보는데 꼭 째려봐. 사장님 이게 말이죠. 그게 아닌다니까요. 화나죠. 어떤 CEO가 그런 놈 데리고 있겠어. 너 잘하긴 하는데 다른 데로 가거라. 예. 요즘에는요. 많은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온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려면 누가 변해야 하느냐? 집안의 어른이 변해야 돼. 남편 보고 집에 일찍 들어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들어와봤자 잔소리 하거든. 밥상 딱 앉혀놓으면 누구 집 애기는 어쨌답더랴, 누구 남편은 뭐 과장으로 진급했답더랴, 당신은 뭐더요? 이렇게 앉아서 바가지 빡빡빡빡 긁어대고 또 드라마 나오면 밥 먹으시라고 앉아서 혼자 저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보니까 왼수가 밥 먹고 있거든. 내가 저것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래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겠냐 이 말이죠. 남편을 집으로 빨리 들어오게 하려면 화장하세요. 무엇으로? 웃음으로 화장하세요. 여자가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오후 되면 점심 먹고 나면 다 떠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에 변비가 쌓여가지고 변이 나가지 않으니까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웃음은 내적 조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웃다 보면 어때요? 웃다 보면 배가 아프다. 그만 배가 아파 죽겠어.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해. 그만큼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650개가 넘는 우리 몸의 근육군 중에서 300개 정도의 근육을 동시에 움직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만 웃어도 25분 동안 열심히 아줌마들이 가서 또 이거 하는 것하고 똑같은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집에서 아침마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 따라서만 하시면 돼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면 되게 현대인들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요? 눈 딱 떠가지고 각시 얼굴 절대 안 봅니다. 시계부터 봅니다. 몇 시지? 빨리 깨우라니까! 어제 그냥 그런 드라마만 안 봐서 그냥 또 화장실에 가면은 또 그 왼수남의 흰머리는 또 더 낫잖아 또. 그래. 뭐 세수하고 얼른 빨리 밥 먹고 나가는데 또 엘리베이터 타고 쫙 내려갔죠. 자동차 키를 안 갖고 왔어. 화가 나면 뭔가 잊어버려. 또 막 올라가 자동차 키 깎아서 또 엘리베이터 내려가. 또 계단으로 내려가죠. 계단으로 내려가 신호 걸고 갔는데 간 데마다 또 신호등 걸리죠. 걸리는 것도 괜찮아. 또 꼭 끼어든 놈이 생겨. 반장하고 열받죠. 그러다 보면 사고 나죠. 또 견적 빼야 돼. 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한 직장이 하루에 좋은 소리 듣겠어요? 늦게 또 가요. 늦게 가. 너는 맨날 늦냐라고 또 소리 들으면은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맛도 있고 멋도 있어야 되는 거야. 맛은 양이요, 멋은 음이요. 아와 어의 차이입니다. 아와 어가 왔다 갔다 하면 맛도 있고 멋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멋있게 살려면은 밥맛도 좋아야 되고 보면은 맛있게 생긴 것이 또 묵기 좋아. 에?
그래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옛말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맛도 있고 멋도 있게 살려면 아침 일어날 때 바꾸자 이 말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걸 합니다. 절대 시계 안 보는 거야. 내 의식이 깨어나면은 약 30초에서 1분 동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면 손끝까지 몸이 기분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미소를 가지고 그대로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 문을 닫고 거울을 딱 본 다음에 매일 보는 거울이지만 이제는 그 거울이 달라 보여요. 그 거울을 보고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웃음 운동 시작! 으악! 일 1분만 하고 있으면 장에서 소식이 옵니다. 밀어내! 밀어내! 라고 소식이 오면 바로 변기 뚜껑을 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죠. 그러지 않아도 나오려고 하는데 딱 자세 잡고 막! 한 번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웃기만 하면은 변비 가라. 저리 가라예요. 화장품 잘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요. 선생님 따라서 어제 1시간 동안 웃었더니 아침에 동동구름 한 깍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넣으니까 먹어버리고 넣으니까 먹어버립니다. 저는 화장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렇게 만지면 찐득찐득 하잖아요. 웃으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모공이 열립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화장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올 때 이 훌륭한 화장으로 여보 어서 오세요.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오면은 사람 녹아버려요. 날마다 일찍 들어와버려요. 근데 들어가도 왔냐는 말도 누가 아무도 안 해. 보시기에 각시는 텔레비 보고 있어. 왔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아침에 미소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도 기분 좋게 깨울 수 있어요. 가서 마사지 해주고 주물러주면 자 아침이 됐다 웃으면서 일어나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약속들입니다. 자, 네가 장난감이 필요하냐? 아빠가 놀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포인트를 따라. 우리 모든 마트에서도 이런 거 하죠. 포인트 점수 따라 그러죠. 저는 기본이 500점입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50점씩. 하루에 10번은 웃어야 됩니다. 10번도 더 웃어요. 그런데 이 10번을 억지로 웃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딱 지나가다가 버튼을 눌러요. 코를 딱 눌러.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조건 15초를 웃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500점을 따니까 아빠가 로봇을 근사한 걸 사주거든요. 진짜 500점을 땄더니 아빠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놀아주거든요. 아이들은 빨리 캐치합니다. 우리보다 더 빠르거든요, 이놈들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와서 뭐라고 하냐? 아빠 눌러줘. 오전 내에 끝내게. 신나게 웃어댑니다. 그 웃음이 바로 어두웠던 엄마의 얼굴을 밝게 해줘요.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1번부터 웃습니다. 100번까지 웃습니다. 순서대로 웃으세요. 시작하면 하하하 하고 있는데 100번이 같이 웃고 있어요. 이것은 감기보다 무려 30배가 넘는 바이러스의 침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웃음은 나 하나라만 웃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위바위보,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놀이가 뭐예요? 바로 가위바위보예요. 그렇죠? 이 3박자에 나와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힘을 쓸 때도 하나, 둘, 셋. 그렇죠? 노래를 할 때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노래가 3박자의 노래예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국거리, 덩기덕, 이것도 다 3박자.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즐겁게 웃는 웃음이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아리랑 웃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시는데, 자, 박수를 치면서 같이 한번 아리랑을 불러보시다가, 아까 했죠? 아라리가 난데, 웃는 거예요. 웃을 때에는 3번의 법칙을 지키세요. 5초씩 3번을 웃으면 15초입니다. 그래서 3번의 호흡으로 15초씩 한번 웃는 거예요. 준비,
자,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하십니다. 시작! 아리아리라, 스리스리라, 아라리가 났네. 아리라, 아라리가 난데. 우리가 행복해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요. 웃으니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광주 시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올 한 해가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에서 웃음 구슬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 정월 대보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정월 대보름 하면은 이거 노래하죠. 어허루 얘기야, 어허루 얘기야, 어기 열사 얘기로구나. 이거 하죠? 예, 그러듯이 앵매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 고갯짓을 먼저, 덩떡, 기덩떡, 얼쑤. 네가 도리를 아느냐? 예, 자,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덩떡, 기덩떡, 얼쑤! 덩떡, 기덩떡, 얼쑤! 그렇죠. 그러다가 두 번을 하시고 나서 옆에 분하고 같이 옆에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웃음으로 구슬해 주는 거야. 아이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고 계속 웃음으로 구슬해 주는 거예요. 이 웃음은 받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해주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돈 안 들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저를 보고 고갯짓을 하다가 제가 장구를 막 치면 옆에 분하고 그냥 대놓고 아무나 대놓고서 이쪽에도 해주고 반대쪽에도 해주고. 자, 복은 많이 지을수록 좋죠. 시작! 덩떡 기덩떡 얼쑤 덩떡 기덩떡 얼쑤. 예, 복 받으세요. 복이 굴러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웃음은 우리 몸의 근육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병상에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도 일부러라도 박수를 치고 많이 웃으면 근육이 운동을 합니다. 자,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손을 한번 잡으세요. 네. 괜찮아요. 니 것 내 것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죠? 그러려니 하고 잡는 거예요. 네. 어머니 잡으세요. 나는 또 김자진 장군 어머니 모신 줄 알았어. 자, 지금 손을 잡았죠? 지금 손을 잡았는데 그 느낌을 기억을 하세요. 이 힘의 세기. 어느 정도 세기로 내가 잡았다. 그렇죠? 됐습니다. 놓으세요. 저쪽에 계시는 아저씨는 계속 좋아. 자, 자기 얼굴 앞에 양손을 모으세요. 양손을 벌리고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이걸 10초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이라고 구령을 내리면 곧바로 옆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박수를 치다가 그만하면 바로 잡아요. 알았죠? 준비! 시작 한번 치시는 거예요. 준비! 자, 시작! 1초! 그만! 잡으세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힘이 세졌죠? 바로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는 것처럼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근육의 힘이 약 15%에서 20%가 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 TV를 시청하시는 분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남자들에게 희소식이 왔죠? 네,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먹을 필요 없어요. 자, 들어가세요. 안방으로 안방마님 들어가시라 하고 거실에서
힘 딱 키워서 바로 들어가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또 사모님은 뭐하고 있어? 집에서, 방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자, 방에서 누워가지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남자가 박수 치는 것과 여자가 박수 치면서 웃는 게 다릅니다. 우리 남성의 기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양이고 땅은 음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모든 것을 생산을 하죠. 어머니는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옛날에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애기들 다 잘 낳죠. 5째, 6째부터는 그냥 밭에서 나 이러다가 워낙 땅에서 들어오는 음기를 잘 받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 땅에서 들어오는 음기를 못 받기 때문에 여성들이 질병이 많은 거예요. 남자는 또 뭐냐? 남자는 장가 가면은 뭐 해줘요? 상투 틀어주죠? 예. 이 상투가 뭐예요? 바로 안테나. 양기를 받은 안테나. 그게. 그러니까 이거 딱 세워놓은, 총각은 이거 절대 안 세워주죠? 그렇죠? 총각 세워주면 난리 나버려요. 근데 결혼한 사람만 안테나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양기는, 남성의 기는 하늘에서 오죠. 근데 남자는 웃을 때 어떻게 웃냐면은 하늘을 보고 가슴을 펴면서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웃음법이 뭐냐면은 사발 웃음. 우리 대한민국 남성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걸리를 우리가 한 잔 딱 하고 웃는 그 과거의 우리 어르신들의 여유를 느껴보자 이거죠. 자, 오른손 드세요. 자, 오른손 최고. 자, 이거를 막걸리를 붓는다 생각하고 부어요. 자, 부어!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부어! 자, 반대손으로 마셔! 사발을 딱 들어. 자, 주량껏 들어주세요. 주량껏 들으라니까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안 돼요. 자, 크게 해가지고 한 번에 마시는 겁니다. 웃음으로 사발을. 우와! 진하게 세 잔하고 나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웃을 때 이 사발 웃음을 그냥 하루에 3잔씩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3잔, 점심 때 3잔, 저녁에 3잔. 아빠의 힘이 최고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웃었을 때 내 가슴이 펴지고 내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웃어야 할까요? 네, 빨래하다 웃습니다. 야, 쪼그려 앉아가지고 네, 요즘에 여성분들이 요실금이 많잖아요. 네. 웃으면서 관략근을 꽉 조이고 신나게 웃으면 아랫배에 강한 힘이 집중이 되면서 아름다운 똥배도 쏙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아주 그 변비에 좋은 내장의 쫙깅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역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박수는 진짜 밥도 안 먹고 나온 사람들 박수였는데 지금 박수는 목숨을 걸고 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힘 세진다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식의 변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갈 수 있으려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김포공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 한국 사람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더 살벌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 타가지고 안녕하세요 탔다가는 바로 다 비켜버립니다. 맛이 간 놈이고.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딱 타면서 하이 헬로 하고 여유 있게 탑니다. 만약에 여자 한 명이 타 있는데 남자가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벽에 붙어보죠. 우리는 이제 남이 나에게 웃어주었을 때 나도 웃음으로 답해줄 수 있을 때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슴에 내 저 깊이 존재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너는 음과 양의 차이라 그랬죠. 맛도 있고 멋도 있다. 나다 너다 엄마 아빠 모두가 음양의 이치입니다. 이 두 것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웃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결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가세요. 자, 이제 우리가 그냥 한번 멋지게 해서 즐겁게 웃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같이 한번 치시면서 웃습니다. 자, 웃을 때는 박수를 같이 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죠. 시작!